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교장까지 한 내가 이렇게.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사진을 끌어안고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63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혼자 사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외로움을 노린 완벽한 사기극 79일간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야기 만드는 데에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63이죠.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에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정확히 6시에 눈이 뜨입니다. 이제는 출근할 학교도 없는데 말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습니다. 무릎이 좀 시큰거리네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안 좋아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어요. 머리카락도 반쯤 하얗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침대 옆 탁자에는 남편 사진이 있습니다. 4년 전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씩씩하게 살게요. 매일 아침 남편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대답은 없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걸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걷습니다. 강동구 신축 아파트 25층이에요. 3개월 전에 이사 왔습니다. 남편과 40년을 살던 낡은 집을 팔고 여기로 온 거죠. 그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남편과 매일 저녁차를 마시던 베란다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 집에서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요. 벽에는 제가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어요. 믿을 신자입니다. 그 옆에 화목할 화자도 있죠.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22살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가 1984년이었죠. 그렇게 33년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5년은 교장을 했고요. 제 인생의 자랑이에요. 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퇴직식 날이 떠오릅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꽃다발을 줬어요.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도 있었고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2년 전입니다. 이제는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반찬 몇 가지가 있네요. 혼자 먹으려니 만들기도 귀찮습니다. 식빵 2장을 꺼냅니다. 토스터에 넣습니다. 우유를 따릅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먹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예전에는 남편이 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뉴스 기사를 읽어주기도 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접시 2개, 컵 하나. 금방 끝납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침 7시입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영상통화를 겁니다. 아들 민수에게요. 신호가 갑니다. 한참 만에 받습니다. 엄마, 잘 지내?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삽니다. IT 회사에 다녀요. 벌써 4년째 그곳에 있습니다. 응, 잘 지내지. 너희는? 네, 괜찮아요. 애들도 잘 크고요.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손주들이에요. 민준이와 서연이.
7살, 5살입니다. 민준이 좀 바꿔줄래? 민준아, 할머니다. 화면에 민준이 얼굴이 나타납니다. 할머니, 우리 민준이. 잘 지냈어?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뜁니다. 영상으로만 보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언제 한국 와? 여름 방학 때 올 거래요. 여름 방학. 아직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엄마, 그런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나 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이번에 민준이 학원비가 좀 올라서요. 또 돈 얘기네요. 요즘 자주 이런 전화가 옵니다. 태권도랑 수학학원 같이 다니는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요. 80만 원. 캐나다 돈으로는 900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걱정 마. 엄마가 얼마나 모아뒀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지난달에도 보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요. 그 전 달에도 보냈어요. 차 수리비가 나왔다고 했죠. 캐나다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압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일을 하지만 빠듯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아이 둘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엄마, 항상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 하려고 돈 모았겠어. 너희들 주려고 모은 거지. 그래도 됐어. 나중에 보낼게.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4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옛날 집 판 돈이 1억 8천만 원. 많다면 많은 돈이죠. 하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요즘 여자들 평균 수명이 87세래요. 저는 이제 63살입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요? 계산해 봅니다. 20년이면 1년에 2,25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87만 원 정도네요. 생활비로 쓰고 아들한테 보내고 병원비도 나가고 빠듯합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요. 작년만 해도 라면이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900원입니다. 은행 이자는 1%밖에 안 됩니다. 4억을 넣어도 1년에 400만 원밖에 안 늘어나요. 불안합니다. 돈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네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산책을 나가야죠. 매일 하는 일과입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에 젊은 부부가 타고 있네요.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며 속삭입니다. 저는 듣지 못하는 척합니다. 1층에 도착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아파트 앞 공원으로 갑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동네가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천천히요. 무릎이 아파서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벤치에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십니다. 모두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바퀴를 돕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광고지만 가득 들어 있네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뭘 먹을까요?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저녁에 먹던 반찬이 있습니다. 밥을 데웁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최근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합니다. 화면에 사기당한 노인들 인터뷰가 나옵니다. 2억을 잃었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한 할머니가 울먹입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한 건데 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교직에서 33년을 있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가 나오네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아파트 부녀의 첫 모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문자가 왔었어요. 신규 입주자 환영 모임이래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그래도 교장 출신답게 품위는 있어 보입니다. 2층 커뮤니티 센터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미 6명 정도 와 있네요. 모두 제 또래 여성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환한 얼굴의 부인이 손을 흔듭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네, 박영희입니다. 25층에 살아요. 아, 반가워요. 저는 31층 김정숙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니 다들 저를 쳐다봅니다. 새 얼굴이 신기한가 봐요. 영희 선생님, 뭐 하셨어요? 한 부인이 묻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티가 나나 봅니다. 초등학교 교사했어요. 마지막엔 교장으로 퇴직했죠. 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대단하세요. 부인들이 감탄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교장이라는 타이틀은 어디 가서든 통하네요. 33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부였어요. 저는 은행 다녔어요. 부인들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뭐,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합니다. 저만큼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옆자리 부인이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반도 못 알아들어요. MZ 뭐시기 하는데 MZ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부인들이 웃습니다. 우리 세대랑 다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공감이 되네요. 손주들이 영상 통화할 때 하는 말도 가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도 배워야죠.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김정숙 씨가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스마트폰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부인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영희 선생님은 스마트폰 잘 쓰세요? 기본적인 건 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진 찍고. 와, 대단하세요. 저는 그것도 힘들던데. 모임이 1시간 정도 이어집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들 좋은 분들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첫 만남이니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김정숙 씨가 말합니다. 네, 그래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피곤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선생님들,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말이죠. 나이가 든 걸까요? 저녁을 먹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두부 한 무를 넣고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수가 없어요. 반찬을 만들어도 혼자 먹으니 금방 상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남편은 식성이 좋았어요. 제가 뭘 해도 맛있다고 했죠. 여보,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 그래, 다행이다. 그런 대화가 그립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접시 2개, 그릇 하나, 수저 하나. 너무 적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저녁 8시 드라마가 나오고 있네요. 휴대폰을 듭니다. 며느리가 보낸 손주 사진을 봅니다. 민준이가 태권도복을 입고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트라고 써 있네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 사진은 서연이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할머니한테 보낼 그림이래요라고 며느리가 보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줘야 하는데, 나중에 민준이 결혼할 때 도와줘야 하는데, 이 돈으로 충분할까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9시네요. 침대에 눕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이불을 덮습니다. 남편 냄새가 나던 이불은 이미 버렸습니다. 새 이불이에요. 남편의 시계가 서랍 안에 있습니다. 꺼내서 차봅니다. 손목에 차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손주들 잘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충분할까요? 걱정돼요. 대답은 없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한숨이 나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눈물이 맺힙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입니다. 불빛들이 많지만 저는 외롭습니다. 아들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손주 돌보느라 바빠요. 이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갑니다. 불을 켭니다. 벽에 걸린 서의 작품을 봅니다. 믿을 신자. 이 글자는 제가 교장 퇴임할 때 썼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나눠주려고요. 사람을 믿고 자신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나눠줬죠. 평생 사람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을 믿었고, 동료를 믿었고, 학부모를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아들은 멀리 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빠요. 저만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예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아침 6시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산책 나가고 혼자 TV 보고 이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20년 아니 어쩌면 25년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 남편 생각을 합니다. 손주들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갑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외롭고 불안하고 쓸쓸한 밤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입니다. 겨우 잠이 듭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TV 보고 잠들고 변화라고는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뜻합니다. 3월 중순이에요. 오후 3시쯤 1층 카페에 갑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 전용 카페예요.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서 무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카페는 한산합니다. 2~3명 정도 앉아 있네요. 카운터에 갑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젊은 직원이 묻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예요. 가방에서 책을 꺼냅니다. 요즘 읽는 소설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려왔죠. 한 페이지를 읽는데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 고개를 듭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당황한 표정입니다. 커피를 쏟았나 봐요.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옷에도 묻었네요.
여자가 황급히 냅킨을 집습니다. 하지만 냅킨통이 비어 있습니다. 아, 진짜. 여자가 당황해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냅니다. 항상 휴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교사 시절 버릇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갑니다. 여기요, 이거 쓰세요. 휴지를 건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휴지를 받아 테이블을 닦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네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덤벙대서 옷에도 묻었네요. 흰 블라우스에 커피 얼룩이 졌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하죠. 얼룩은 빨리 닦으면 지워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휴지로 테이블을 다 닦고 저를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선생님 같으신데 혹시 이 아파트 사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네요. 역시 티가 나나 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25층에 살아요. 최근에 이사 왔어요. 와, 저도요. 23층인데. 반가워요. 여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네요. 저는 김서연이에요. 반가워요. 박영희예요. 저도 반가워요. 김서연. 깔끔한 인상입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어요. 앉아도 될까요? 커피 새로 사올게요. 선생님 거랑 제 거랑. 괜찮아요. 커피는 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쏟은 거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사야죠. 서연이 카운터로 갑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옵니다. 제 테이블로 옵니다. 맞은편에 앉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뭐 하셨어요? 분위기가 참 품격 있으세요. 품격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습니다. 교장 출신이니까요. 초등학교 교장했어요. 와, 정말요? 대단하세요.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에요. 교장까지 하시려면 얼마나 노력하셨을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사셨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어머니도요? 네.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눈물이 맺힐 것 같네요. 제 가슴이 뜁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매일 생각나요. 특히 선생님 같은 분 보면 서연이 눈물을 닦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우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모르게 서연의 손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위로하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처음 뵙는데 이렇게 친절하시고.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연은 혼자 산다고 해요. 35살인데 아직 결혼은 안 했대요.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늦게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말합니다. 네, 맞아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부모님은요? 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예요. 아이고,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네.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외로우시겠어요. 서연이 제 손을 살짝 만집니다. 따뜻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입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매일 밤 혼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있어요. 손주들도 거기 있고, 그럼 자주 못 보시겠네요. 응, 영상통화로 봐요. 힘드시겠어요. 서연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자주 뵈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도 혼자라서 외롭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자주 보겠네요. 네, 좋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벌써 4시 반이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요?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니 저도 즐거웠어요. 선생님, 연락처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습니다. 헤어질 때 서연이 손을 흔듭니다.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네요. 다음에 또 봬요, 선생님.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5층에서 내립니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좋은 이상함이에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만인가요? 아니, 몇 달 만인가요? 소파에 앉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서연.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효심도 깊고 예의도 바르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품격 있다고도 했고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지만 오늘은 맛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항상 가는 공원으로 가죠.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옆에 섭니다. 선생님, 고개를 듭니다. 서연입니다. 어머, 서연 씨. 여기 웬일이에요? 저 여기서 조깅해요. 매일 아침마다요. 서연이 운동복을 입고 있네요. 검은색 레깅스에 분홍색 티셔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여기 매일 와요. 와, 신기하다. 우리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서연이 제 옆에 앉습니다. 같이 공원을 바라봅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오나 봐요. 벚꽃도 곧 피겠어요. 맞아요. 벚꽃 피면 여기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에요. 선생님, 저 이따가 시간 있으세요? 오늘요? 있는데요. 제가 빵 좀 샀는데 같이 먹을래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오후 2시에 제 집으로 오세요. 23층 2304호예요. 알겠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23층으로 갑니다. 2304호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이 깔끔합니다. 가구도 심플하고 정리정돈도 잘 돼 있어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소파에 앉습니다. 테이블에 빵과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빵 좋아해서요. 이 동네 유명한 빵집에서 샀어요. 고마워요. 차를 마시며 빵을 먹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이 묻습니다. 외롭죠? 많이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서연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맞아요. 밤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요. 그래서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요. 나도 잠을 잘 못 자요. 서로를 봅니다.
공감하는 눈빛이에요. 우리 자주 만나요, 선생님. 그래요. 좋아요. 외롭지 않게 서로 챙겨요. 고마워요, 서연 씨. 그날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틀 뒤입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릅니다. 선생님, 돌아봅니다. 또 서연입니다. 어머, 또 만났네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 자꾸 마주치네요. 서연이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같은 동네 살면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운명인가 봐요. 같이 장을 봅니다. 서연이 이것저것 추천해줘요. 선생님, 이 사과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달아요. 그래요? 그럼 사볼까요? 이 우유도 좋아요. 무지방인데 맛있어요. 우유는 매일 마시는데 이거로 사볼게요. 카트에 물건을 담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으니 장 보는 게 즐겁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서연이 제 장바구니를 들어줍니다.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괜찮아요. 혼자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니까요. 제가 들게요. 서연이 웃으며 장바구니를 듭니다. 집까지 같이 걸어갑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연 씨는 무슨 일해요? 금융회사 다녀요. 자산관리 쪽이요. 와, 그럼 전문가네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겸손하네요.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래요. 언제? 수요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요. 좋아요. 23층에서 서연이 내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선생님. 응, 또 봐요. 25층에 도착합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에 물건을 넣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웃는 게 서연 덕분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과는 거의 매일 마주칩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마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일까요?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서연이 서 있네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 왜 이런 걸? 혼자 드시기 외로우실까 봐요. 저도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서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케이크를 받습니다. 무겁네요. 큰 케이크인가 봅니다. 들어와요. 차 한잔 할래요? 네, 감사해요. 서연이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케이크를 접시에 담아요. 서연 씨, 이거 비쌌을 텐데. 아니에요. 별로 안 비싸요. 하지만 상자를 보니 유명한 케이크 가게 것입니다. 비쌀 거예요. 선생님 보면 저희 엄마 생각나서요. 엄마한테 못 해드린 거 선생님한테 하고 싶어요. 서연의 눈가가 또 붉어집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 만나서 외롭지 않아요. 가슴이 뜁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서연 씨, 나도 외롭지 않아요. 너 덕분에. 정말요? 응, 정말이야.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서연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합니다. 웃음이 납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었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네요. 서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효심도 깊고 저를 챙겨주고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아니, 딸 같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서연을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납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죠. 제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서연과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서연이 저를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곳이래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감사를? 요즘 선생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정말 외로웠는데 선생님 만나서 힘이 나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갑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레스토랑은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하네요. 테이블에 흰 천이 깔려 있고 촛불까지 켜져 있습니다. 여기 비싸지 않아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옷 입은 사람들도 다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옵니다. 펼쳐봅니다. 가격을 보니 깜짝 놀랍니다. 파스타 한 접시가 4만 원이네요. 스테이크는 8만 원입니다. 서연 씨, 부담스러운데. 선생님, 편하게 주문하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날이에요. 서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결국 파스타를 주문합니다. 제일 저렴한 걸로요. 음식이 나옵니다. 접시가 크고 예쁩니다. 맛도 좋아요. 맛있죠? 응, 정말 맛있어. 서연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선생님은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죠. 가끔 부녀회 모임 가고, TV 보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니까 괜찮겠죠. 뭐, 그냥 저축 좀 하고, 은행에 넣어두고 있어요. 아, 저축만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네. 별다른 건 안 해요. 평생 저축만 했어요. 선생님, 요즘 시대에는 그냥 저축만 하시면 손해예요. 그래요?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사실 제가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자산관리 쪽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좀 아는데요. 요즘 물가 오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프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과 은행 이자율을 비교한 거예요. 보세요. 물가는 매년 4%씩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1%밖에 안 돼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프를 자세히 봅니다. 빨간 선이 파란 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두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똑똑한 분들은 다 투자하세요. 안전하게요. 투자. 생소한 단어입니다. 평생 저축만 했습니다. 남편도 저축만 했고요. 투자요?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TV에서 투자하다가 망했다는 사람들 봤어요. 그건 잘못된 투자예요. 위험한데 투자한 거죠. 서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전한 것도 많아요. 제가 요즘 하는 게 있는데.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화려한 브로슈어네요. 표지에 푸른 바다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베트남 다낭에 리조트 짓는 거예요. 브로슈어를 펼칩니다. 사진들이 보입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현대적인 건물들. 정말 멋있습니다. 베트남이요? 네. 요즘 동남아 부동산이 대박이에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베트남은 경제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서연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손가락으로 브로슈어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말합니다. 이 리조트는 베트남 정부가 공인한 사업이에요. 여기 보세요. 정부 인증 마크가 있죠? 정말 있네요. 베트남 국기와 함께 뭔가 공식적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안전해요. 정부가 보증하는 거니까요. 그렇구나. 이미 1차 분양은 완판됐어요. 땅값이 30% 올랐고요. 30%나요? 네. 그래서 2차 분양이 시작됐는데 이것도 금방 끝날 거예요. 브로슈어를 더 봅니다. 숫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수익률 예상치, 투자 기간, 배당 시기. 복잡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서연을 봅니다. 선생님은 판단력이 좋으시잖아요. 교장까지 하신 분이 얼마나 똑똑하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서연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저한테도 좋아요. 나한테? 네. 저희 회사는 실적제거든요. 투자자를 모집하면 제 보너스가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서로 윈윈이잖아요. 선생님은 수익 내시고 저는 실적 올리고 논리적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저는 투자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잘 모르고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정말요? 네. 제가 전문가잖아요. 매주 보고 드리고 수익 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서연이 제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저 믿으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나쁜 일 할 사람이에요? 아니지. 그럴 리 없지. 서연을 봅니다. 착한 얼굴입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그래도 생각 좀 해볼게요. 갑자기 결정하기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식사를 마칩니다. 디저트로 티라미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 유명해요. 와, 맛있겠다. 달콤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투자, 베트남, 리조트, 수익률,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평생 안 써본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서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요. 작년에 5,000원 하던 국밥이 지금은 7,000원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이자가 1%밖에 안 됩니다. 4억 5천만 원을 넣어도 1년에 450만 원밖에 안 늘어나요. 그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 보내면 금방 없어집니다. 아들한테 생활비 보태주면 더 빨리 없어지고요. 집에 도착합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합니다. 서연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효심도 깊고 저를 챙겨주고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전문가겠죠. 회사 명함도 봤어요. 하지만 투자는 무섭습니다. TV에서 봤어요. 투자하다가 전 재산 날린 사람들. 잘못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에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게 망설여집니다.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그냥 정보 드린 거예요.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편안합니다. 강요하지 않네요. 생각 좀 더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요. 조만간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빨리 결정해야겠네. 네. 근데 선생님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다른 기회도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습니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4억 5천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돈은 줄어들고 투자를 하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서연 말대로요. 일주일 후입니다.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합니다. 서연 씨, 저 해볼게요. 정말요? 선생님, 서연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만 할게요. 처음이니까. 당연하죠.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하면 돼요? 최소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숨이 멎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3천만 원이요? 네. 그게 최소 투자 금액이에요. 그 이하로는 참여가 안 돼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4억 5천 중에 3천이면 15분의 1 정도네요. 알겠어요. 그럼 3천만 원 할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3개월 후면 수익 나올 거예요. 3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네. 빠르면 2개월에도 나올 수 있어요.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선생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떨립니다. 3천만 원. 처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잘한 걸까요? 다음 날 은행에 갑니다. 서연도 함께 왔습니다. 창구에 앉습니다. 직원이 이체 서류를 내밉니다. 3천만 원 이체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손이 떨립니다. 펜을 잡는데도 떨립니다.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연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직원이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이체하시겠어요? 네. 손이 떨립니다. 큰 돈입니다. 3천만 원이에요. 서연이 제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잘하신 결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체 버튼을 누릅니다. 딩동. 문자가 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3천만 원 출금. 잔액 4억 2천만 원. 가슴이 철렁합니다. 돈이 나간 게 실감납니다.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옵니다. 카페에 갑니다. 서연이 커피를 삽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매주 현황 알려드릴게요. 응, 부탁해. 이 서류는 투자 확인서예요. 잘 보관하세요. 서류를 받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진 찍어두는 게 좋아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고마워, 서연 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봅니다. 4억 2천만 원. 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요즘 재테크 공부 좀 했어. 투자도 시작했고. 투자요? 엄마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놀랍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투예요. 응. 요즘 시대에 저축만 하면 손해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엄마, 무슨 투자하셨어요? 이상한 거 아니죠? 이상한 거. 그 말이 기분 나쁩니다. 야, 엄마가 교장까지 했는데 사람 못 볼 것 같니? 사기 같은 거 안 당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투자 사기가 많다잖아요. 엄마 알아서 할게. 전문가한테 배웠어.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그래도 조심하세요. 알았어. 됐고, 다음에 너희 오면 용돈 팍팍 줄 테니까. 엄마가 돈 벌면. 엄마, 그런 거 안 팔아요. 알았어. 끊는다. 전화를 끊습니다. 기분이 묘합니다. 아들은 저를 믿지 않습니다. 엄마가 투자를 할 리 없다고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처럼요. 서연처럼 똑똑한 젊은 사람들처럼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에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목소리가 들뜹니다. 뭔데요? 첫 수익금 나왔어요. 가슴이 쿵 뜁니다. 정말요?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얼마나요? 300만 원이요. 300만 원. 2주 만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요? 진짜요? 진짜예요. 잠시만요.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문자가 옵니다. 300만 원 입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들어왔어요. 손이 떨립니다. 기쁨으로요. 은행 앱을 엽니다. 확인합니다. 잔액 사억 2,300만 원. 정말입니다. 300만 원이 늘었어요. 서연에게 전화합니다. 서연 씨, 정말 들어왔어요.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하다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생님, 이제 믿으시죠? 이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건 배당금이고요. 나중에 원금 회수할 때 더 큰 수익이 나와요. 와, 선생님 잘하셨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봅니다. 4억 2,300만 원.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역시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서연을 믿길 잘했어요. 300만 원이면 손주들 학원비 3개월치입니다. 이번 달 아들한테 보내줄 수 있겠네요. 부녀회에 갑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영희 선생님, 오늘 표정이 밝으세요. 김정숙 씨가 말합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냥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투자 얘기를 하면 다들 걱정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이 잘 옵니다. 오랜만에 뿌듯한 밤입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도, 돈 불리기도, 교장까지 한 사람이 이것도 못하겠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더 보낼 수 있겠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다시 보겠죠. 돈 버는 시어머니라고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매일이 즐겁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돈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서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줍니다. 투자 현황을 알려줘요. 선생님, 이번 주에 땅값이 5% 올랐대요. 정말요? 네. 베트남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투자가 정말 잘 된 거예요.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연입니다. 문을 여는데 서연의 표정이 밝습니다. 아주 밝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선생님, 대박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뛰어갑니다. 얼른 들어가요. 말씀드릴게요. 거실로 들어갑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자마자 말합니다.
다낭 리조트 1차 분양이 완판됐대요. 정말요? 네. 그것도 일주일 만에요. 사람들이 미쳤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뉴스 기사가 뜹니다. 베트남 다낭 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몰려 조기 완판. 제목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 돈은요? 당연히 수익 나죠. 선생님 3천만 원이 벌써 3,900만 원 됐어요. 900만 원을 벌었다고요? 한 달 만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900만 원이나요? 진짜예요. 땅값이 30% 올랐거든요.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보세요. 3천만 원에 30%면 900만 원이죠? 맞네요. 머리가 멍해집니다. 900만 원이요. 이게 진짜 땅값 상승분이고요. 여기에 배당금까지 더하면 더 늘어나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빨간 선이 쭉쭉 올라갑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행운이에요. 그렇구나.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봅니다. 왜요? 2차 분양이 시작됐어요. 2차 분양요? 네. 1차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추가 분양을 하기로 했대요. 서연이 새 브로슈어를 꺼냅니다. 1차보다 더 화려합니다. 표지도 금색으로 반짝입니다. 이번엔 더 좋은 위치래요. 바다 바로 앞이에요. 오션뷰요. 사진을 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백사장이 바로 앞에 있고 건물도 더 크고 현대적입니다. 1차보다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그래서 수익률도 더 높고요. 얼마나요? 50%요. 50%. 숨이 멎습니다. 50%요? 네. 6개월이면 50% 수익이에요. 1차는 30%였는데 2차는 50%예요.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시면 6개월 후에 5천만 원 수익이에요. 그럼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1억에 5천만 원 수익. 머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최소 투자금이 1억이에요. 1억.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1억이요? 네. 프리미엄 등급이라서요. VIP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맞아요.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이에요. 6개월 만에요. 계산기를 또 두드립니다. 5천만 원이면 손주들 학원비 몇 년치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 자금도 보탤 수 있고요. 손주들 가슴이 뜁니다. 민준이가 태권도 대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도복도 사야 하고 대회 출전비도 필요하대요. 서연이가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도 사줘야 한대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연이 브로슈어를 제 손에 쥐어줍니다. 근데 자리가 얼마 안 남았대요. 1차처럼 금방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벌써 절반이 나갔대요. 다들 1차 때 수익 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서연이 일어섭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어. 서연이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브로슈어를 봅니다. 50% 수익률. 6개월이면 5천만 원. 하지만 1억입니다. 큰 돈이에요. 통장에는 4억 2,300만 원이 있습니다. 1억을 쓰면 3억 2,300만 원 남습니다. 충분한 돈이죠. 앞으로 살기에. 하지만 1억은 큰 돈입니다. 너무 커요. 저녁이 됐습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경비실에서 정 반장이 나옵니다. 선생님, 산책 가세요? 네. 요즘 23층 김서연 씨랑 자주 만나시네요? 정 반장이 묻습니다. 네, 좋은 친구예요. 잘해주고, 조심하세요. 네. 요즘 신축 아파트에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꾼. 그 단어가 귀에 거슬립니다. 정 반장님, 제가 몇 년 교장했는데 사람 구별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괜한 걱정 마세요. 서연 씨는 금융회사 다니는 전문가예요. 그래도 요즘 정 반장님, 저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해요. 정 반장을 지나쳐 걸어갑니다. 화가 납니다. 저를 뭘로 보는 거죠? 저는 교장입니다. 30년 넘게 사람을 봐왔어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압니다.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한 달 넘게 지켜봤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효심도 깊고 저를 챙겨주고 돈도 벌게 해줬어요.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진짜로요.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생각을 정리합니다. 1억 투자하면 5천만 원을 멉니다. 6개월 후에요. 그 돈이면 손주들 교육비 몇 년은 거뜬합니다. 아들한테 생활비도 보낼 수 있고요. 며느리 수진이도 좋아하겠죠. 시어머니가 돈 버는 걸 보면 인정할 겁니다. 능력 있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동안 저는 돈만 받아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생활비 달라고, 학원비 달라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줄 수 있어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전화합니다. 서연 씨, 저 할게요. 정말요? 선생님, 서연의 목소리가 화납니다. 네. 1억 투자할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신 결정이에요. 6개월 후면 정말 수익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일 만나요. 네. 제가 내일 아침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1억. 큰 돈입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잘한 거겠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연이 옵니다. 선생님, 서류 가져왔어요. 투자 계약서입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합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서명을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제 은행 가실까요? 지금요? 네. 오늘 송금하셔야 자리 확보돼요. 은행에 갑니다. 서연과 함께요. 창구에 앉습니다. 1억 원 이체하시는 거 맞으세요? 직원이 묻습니다. 네. 손이 떨립니다. 아까보다 더 심하게요. 1억입니다. 정말 큰 돈이에요. 서류를 작성합니다.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서연이 알려준 계좌예요. 확인됐습니다. 이체하시겠어요? 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6개월 후면 1억 5천 받으세요. 이체 버튼을 누릅니다. 딩동. 문자가 옵니다. 1억 원 출금. 잔액 3억 2,300만 원. 숨이 막힙니다. 1억이 나갔습니다. 한순간에요.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카페에 갑니다. 서연이 커피를 삽니다. 선생님, 제가 매주 보고 드릴게요. 얼마나 올랐는지요. 그래요.
부탁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은인이라니 무슨. 진짜예요. 저 이번에 실적 1등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요. 그래, 다행이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제 가슴도 뭉클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봅니다. 3억 2,300만 원. 4억 5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입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남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면 5,300만 원을 받습니다. 원금 1억 3천에 수익 5천만 원까지요. 그럼 3억 2천에서 1억 8,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잘못 계산했네요. 6개월 후면 3억 2천에 1억 8,300만 원이 더해져서 5억 300만 원이 됩니다. 처음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웃음이 납니다. 역시 잘한 결정입니다. 그날 밤 부녀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TV를 보며 말합니다. 요즘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가 엄청 많대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쪽이 특히 심하대요. 리조트 짓는다고 속여서 돈 받아가고 잠적한대요. 베트남, 리조트, 제가 투자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믿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건데. 다른 부인이 말합니다. 그러게요. 조금만 조심하면 안 당할 텐데.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착각일 거예요. 영희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하시죠? 김정숙 씨가 묻습니다. 당연하죠. 강하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선생님은 똑똑하시니까 안 속으시겠어요. 네. 저는 안전한 것만 해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투자한 건 다릅니다. TV에 나오는 사기랑은 달라요. 서연은 금융회사 직원입니다. 전문가예요. 벌써 300만 원을 벌게 해줬고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베트남 다낭 리조트 사기. 관련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60대 여성, 베트남 리조트 투자로 2억 1억. 다낭 리조트 사기, 피해자 100명 넘어. 손이 떨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기사를 클릭합니다. 읽습니다. 피해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 다음에 큰 돈을 요구했고 심장이 멎습니다. 작은 돈을 돌려줬다고요? 저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저는 달라. 서연이는 진짜 전문가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억 3천만 원.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에요. 잘한 걸까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합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파도처럼요. 한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 2주는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땅값이 3% 올랐대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대요. 투자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하지만 3주차부터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서연 씨, 투자 현황 좀 알려주세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베트남 현지에 출장 가 있어요. 출장이요? 네.
리조트 공사 현장 점검하러 왔어요. 곧 돌아갈게요. 언제 돌아와요? 읽음 표시만 뜹니다. 답장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한참 만에 받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지쳐 있습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서연 씨, 저예요. 왜 연락이 없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요. 베트남에서 돌아왔어요? 아직이요. 여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정부 인허가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인허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인허가요? 그게 뭔데요? 공사허가요. 베트남 정부에서 내주는 건데 서류 검토가 좀 늦어지고 있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 건 아니고요.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그래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언제 한국 와요? 다음 주쯤요. 돌아가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깁니다. 불안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1억 3천만 원. 큰 돈입니다. 제 노후 자금이에요. 서연은 베트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점검한다고요. 그럼 진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스스로를 달랩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면 꺼져 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만 나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서연 씨, 한국 돌아왔어요? 읽지 않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역시 읽지 않습니다. 2주가 됐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문자도 읽지 않고 카톡도 답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밤마다 뒤척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통장을 확인합니다. 3억 2,300만 원.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바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랩니다. 부녀의 모임에 갑니다. 오늘은 가기 싫지만 억지로 나왔습니다. 한 부인이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투자 사기가 정말 많네요. TV 화면을 봅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 사기로 60대 여성이 2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화면에 할머니가 나옵니다. 울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익금을 줬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연락이 끊겼어요. 숨이 막힙니다. 저 사람도 참, 어떻게 그런 걸 믿어요? 다른 부인이 말합니다. 그러게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한 건데, 요즘 노인들 타깃으로 이런 사기가 많대요.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영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김정숙 씨가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쌉니다. 1억 3천만 원.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에요. 서연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역시 안 받습니다. 23층으로 올라갑니다. 서연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딩동, 딩동.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다시 누릅니다. 계속 누릅니다.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50대 남자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옆집에 김서연이라는 사람 사는데요. 아, 거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집 사람 본지 좀 됐는데요. 요즘 안 계신 것 같던데. 언제부터요? 한 2주 됐나? 문 여닫는 소리도 안 들리고. 2주.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혹시 이사 간 건 아닐까요? 글쎄요. 이삿짐 센터는 안 온 것 같은데.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남자가 문을 닫습니다. 복도에 서 있습니다. 2주 동안 집에 없었다고요? 그럼 베트남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베트남에 있는 걸까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관리사무소로 갑니다. 저기요.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23층 2304호에 사는 김서연이라는 사람 연락처 있으세요? 연락처요? 직원이 컴퓨터를 봅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그분 요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관리비가 2개월째 미납이에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심장이 멎습니다. 2개월이요? 네. 저희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그분 월세로 사세요? 네, 월세예요. 근데 월세도 안 내셨나 봐요. 집주인분이 며칠 전에 문의하러 오셨거든요. 집주인이요? 네. 자기도 연락이 안 된대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혹시 언제부터 사셨어요? 한 3개월쯤 됐나요?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하는데. 3개월. 저를 만난 게 2개월 전입니다. 그럼 저를 만나기 한 달 전에 이사 온 거예요. 전화번호도 안 받아지던데요. 직원이 말합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손이 떨립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1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억지로 참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저를 쳐다봐요.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해요.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납니다. 정 반장이 나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괜찮다니까요. 소리를 지릅니다. 정 반장이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5층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통장을 봅니다. 3억 2,300만 원, 4억 5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에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받은 퇴직금, 다 날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 소리를 지릅니다. 벽에 걸린 서의 작품을 봅니다. 믿을 신자, 비웃음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니. 일어나서 작품을 떼어냅니다. 찍고 싶습니다. 던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당신 돈 다 날렸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교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쉽게 속다니. 밤이 됐습니다. 아직도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울립니다. 계속 울립니다. 결국 받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진짜 괜찮아? 응. 피곤해서 그래. 먼저 끊을게. 전화를 끊습니다. 아들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기당했다고? 1억 3천만 원을 날렸다고?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해요. 다시 울음이 터집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커튼을 칩니다. 불도 끄고요.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부녀회에서요. 영희 선생님, 오늘 모임 오세요? 답장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김정숙 씨예요. 받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고 싶지 않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커튼을 친 채로요. 사흘째입니다.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전화도 옵니다. 모두 무시합니다. 밤입니다.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떻게 살아가죠? 3억 2천만 원. 남은 돈입니다.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합니다. 1년에 1,60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33만 원. 빠듯합니다. 아주 빠듯해요. 아들한테 돈도 못 보냅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못 보내고요.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요? 시어머니가 돈 관리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눈물이 또 납니다. 교장까지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쉽게 속았습니다. 300만 원을 줬습니다. 미끼였어요. 작은 돈으로 믿게 만들고 큰 돈을 가져갔습니다. TV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 할머니들처럼 당했어요.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예요. 휴대폰을 듭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돈은 됐으니까 연락만이라도. 보내고 나서 한심합니다. 돈은 됐다니 1억 3천만 원인데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4일째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무시합니다. 또 울립니다. 계속 울립니다. 선생님, 저예요. 정 반장이요. 정 반장 목소리입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나오시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걱정돼요. 조용히 합니다.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5일째입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우유가 있네요. 마십니다. 상했는지 맛이 이상합니다. 그래도 마십니다. 다시 소파에 눕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면 안 깰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눈을 뜹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초인종이 울립니다. 계속 울립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문 열어. 아들 목소리입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왜 여기 있어요?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데. 비틀거리며 문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끌어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수야.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안색이 왜 이래? 아들이 제 얼굴을 봅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살도 빠졌고요. 정 반장님이 연락하셨어. 며칠째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탔어. 아들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소파에 앉힙니다. 물을 가져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돈을 잃었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얼마나? 1억, 3천, 뭐? 아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1억 3천을 어떻게 잃어? 모든 걸 말합니다. 서연을 만난 것, 처음에 3천만 원 투자한 것, 300만 원을 돌려받은 것, 그래서 믿었다는 것, 1억을 더 투자한 것, 연락이 끊긴 것, 사기당한 것. 아들은 말없이 듣습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주먹을 쥡니다. 다 말하고 나니 힘이 빠집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갑니다. 엄마, 미안해. 눈물이 납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투자한다고 할 때 말이야. 말할 수가 없었어. 너는 반대할 게 뻔했잖아. 당연히 반대했지. 이런 일 생길까봐.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아들이 저를 안습니다. 나쁜 건 사기꾼이야.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목이 메입니다. 당신 아빠가 남긴 돈을 다 날렸어. 1억 3천만 원이야. 너희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이 제 어깨를 잡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돼. 엄마가 안 다친 게 다행이야. 며느리가, 수진이가 날 뭐라고 생각할까? 엄마,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수진이도 엄마 걱정하고 있어. 정말? 응. 수진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그날 하루는 아들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밥을 해줬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 먹어. 응. 한 숟가락 먹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밥이에요. 더 먹어. 응. 아들이 계속 밥을 떠줍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했어? 고개를 젓습니다. 왜?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사람들이 날 보고 바보 같은 할머니라고 할 거야. 아니야. 아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쁜 건 사기꾼이야. 엄마가 아니야. 정 반장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신고 안 하면 늦어. 범인 잡을 수도 없어. 하지만 엄마,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어. 엄마처럼. 그 말에 가슴이 뜁니다. 다른 사람. 저처럼 외로운 사람. 저처럼 속기 쉬운 사람. 가자. 지금 가자. 아들이 저를 일으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갑니다. 민원실에 앉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묻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떤 사기인데요? 투자 사기요. 얼마나 당하셨어요? 1억 3천만 원이요. 경찰관이 놀랍니다. 1억 3천이요? 네. 어떻게 당하신 거예요? 모든 걸 말합니다. 서연을 만난 것, 친해진 것, 투자한 것, 돈을 잃은 것. 경찰관이 메모합니다. 이 수법은 친구 사기의 전형이에요. 친구 사기요? 네. 친분을 쌓은 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거죠.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 달만 3건 더 접수됐어요. 조금 위로가 됩니다. 모두 60대 여성분들이고 수법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구나.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로 타깃으로 해요. 외로움을 이용하는 거죠. 외로움. 맞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잡을 수 있나요? 그 사람.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돈은요? 돈 회수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미 쓰거나 빼돌렸을 거예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고소장을 씁니다. 손이 떨립니다.
피해 금액, 피해 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하나하나 적습니다. 서명을 합니다. 접수됐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옵니다. 엄마 잘했어. 응. 힘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며칠 더 있어줬습니다. 매일 밥을 해줬어요. 함께 산책했습니다. 엄마,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갈 수가 없어.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사람들이 날 보고 속았다고. 바보라고.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아들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는 외로웠던 거야. 그게 잘못이야? 눈물이 납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 사람들 만나야 돼. 하지만 부녀회가 내일부터 못 가. 갈 수 있어.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교장까지 한 사람이잖아.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냥 바보 같은 할머니야. 아니야. 아들이 저를 똑바로 봅니다. 엄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아빠 돌아가시고도 씩씩하게 살았잖아.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 정말? 응. 엄마는 할 수 있어. 그날 밤 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엄마, 나 내일 캐나다 돌아가야 돼. 그래. 혼자 있지 마. 약속해. 노력할게. 부녀회가 사람들 만나.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엄마 사랑해. 힘내. 응. 너도. 아들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강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입니다. 눈밑이 까맣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약속했는데 못 지켰어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가야 할까요?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입니다. 모임 시간이에요. 일어섭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립스틱을 바릅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발라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층에 도착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문 앞에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돌아갈까요? 아니,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희 선생님, 김정숙 씨가 달려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다가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자리에 앉습니다. 모두가 저를 봅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봅니다. 저 사기를 당했어요. 부녀회원들이 놀랍니다. 네, 투자 사기예요. 1억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이에요. 어떻게? 한 부인이 묻습니다. 아파트에서 만난 사람한테 친해졌어요. 저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을 줬어요. 300만 원을요. 그래서 믿었어요.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큰 돈을 투자하고 나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한 부인이 눈물을 닦습니다. 선생님, 창피하지만 말씀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당하실까봐
김정숙 씨가 다가옵니다. 제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사실은요. 다른 부인이 말합니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어요. 네.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 창피해서 말 못했어요. 또 다른 부인도 말합니다. 저도요. 투자 사기로 5천만 원. 저는 2천만 원. 하나둘씩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네. 모두 창피해서 숨기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로 도와야 해요. 김정숙 씨가 말합니다. 정보 공유하고 조심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맞아요. 다른 부인들도 동의합니다. 금융사기 예방 모임을 만들어요. 우리가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좋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지키기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며칠 후입니다. 부녀회에서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저는 교장까지 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듣습니다. 하지만 속았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누군가 저를 챙겨주니까 좋았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바쁩니다. 부녀회 활동, 예방교육, 상담.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분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60대 초반 여성분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근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여성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파트에서 만난 사람, 친절한 태도, 투자 제안. 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분이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5천만 원이요.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손을 보여줍니다. 떨리고 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1억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여성분이 놀랍니다. 1억 3천이요? 네. 교장까지 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았어요. 어떻게? 외로웠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니까 좋았어요. 믿고 싶었어요. 여성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외로워요.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제 손으로 여성분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면 안 돼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요? 여기 오세요. 우리 모임에요. 우리가 있어요. 여성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입니다. 예전에는 이 불빛들 사이에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요. 통장을 봅니다. 3억 2,300만 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하며 살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바쁩니다. 부녀회에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주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오늘은 구청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박영애 선생님, 경험담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구청 강당에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0명쯤 됩니다. 단상에 섭니다. 마이크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33년 교직 생활을 했죠. 청중들이 저를 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어요.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저도 당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청중들이 놀랍니다. 투자 사기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연을 만난 것, 친해진 것, 믿었던 것, 속았던 것,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합니다. 왜 당했을까요? 청중들을 봅니다.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어요. 아들은 외국에 있고 친구들은 바빴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챙겨줬습니다. 관심을 줬어요. 좋았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교장까지 한 사람이 속을 리 없다는 자만심이요. 그게 독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분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강의 듣고 정신 차렸어요. 다행이네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창피하셨을 텐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여성분의 손을 잡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자가 와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 잘 끝났어. 고마워. 엄마 자랑스러워. 사랑해.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내일은 김정숙 씨와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모레는 부녀회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분 상담이 있습니다. 바쁜 날들입니다. 거실로 갑니다. 서예 도구를 꺼냅니다. 붓을 듭니다. 종이에 글자를 씁니다. 경계할 경자입니다. 천천히 씁니다. 한 획 한 획. 그 옆에 또 씁니다. 함께 공자. 2 작품을 벽에 겁니다. 바닥에 놓아뒀던 작품을 듭니다. 이것도 다시 겁니다. 3 글자가 나란히 있습니다. 믿을 신. 경계할 경. 함께 공. 밑대 경계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중얼거립니다. 이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1억 3천만 원을 주고 배운 비싼 교훈이에요.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손주 민준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옵니다. 받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준이. 잘 지냈어? 네. 할머니,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 땄어요. 정말? 우와, 대단한데. 민준이가 금메달을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래. 할머니도 기뻐.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곧 갈게. 여름방학 때. 진짜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며느리 수진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어머니, 요즘 밝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바빠서 그런가 봐. 무슨 일 하세요? 봉사활동 좀 해. 사기 예방 교육이랑. 와, 대단하세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내 경험을 나누는 거지. 그래도 대단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벽에 걸린 세 글자를 봅니다. 저는 1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고 제 퇴직금이었습니다. 교장이라는 자존심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외로움이 제 판단을 흐렸고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힘은 자존심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풍요는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예전에는 저 불빛들 사이에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김정숙 씨가 있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이 있고요. 정 반장님도 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물어주시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했어요. 당신 돈 날렸다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근데 알아요? 나 이제 괜찮아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돈은 잃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도 만났고요. 진짜 친구들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눈을 감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함께 해줘서. 잠이 옵니다. 편안한 잠이에요.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니까요. 그렇게 저는 잠듭니다.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